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호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지만 당국은 상류 수질 대책만 반복할 뿐 근본 대책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으로 충격을 준 공중 화장실의 안전이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엔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에서 물고기 폐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환경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에 수조 원을 투입했다는데 물고기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더 나빠졌습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수면 위를 가득 메웠던 새만금호의 한 항구. 마을 주민들이 나서 죽은 물고기 수거 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물가에는 뜰채를 가득 메울 정도로 죽은 물고기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잉어 등 사람 팔뚝만한 물고기가 숲을 사이에 걸린 채 악취를 풍기며 썩어갑니다. 지금 최악이죠, 최악.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새만금 안에 있는 어민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현재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18일 새만금호 11개 지점에서 군산 지역 시민단체가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심 4m 아래에서는 용존산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구를 건져 올리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바닥의 수질 상태나 폐적물의 오염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해수 유통을 차단한 것이 내부 호수의 오염을 극단으로 치닫게 했고 폭염까지 겹친 것이 폐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들이 발견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환경당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상류 수질 개선책만 반복할 뿐 해수 유통 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내에서 내부 개발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정체 수역이 발생을 하고 또 준설이라든지 이런 내부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당국이 새만금호 수질의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만금호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호 내 물고기 대량 폐사와 관련해 새만금호 수질 논쟁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호 물고기 폐사 소식을 접한 환경단체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해수유통 주장을 묵살하고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을 고집한 것이 이번 폐사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에서 함께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새만금 호수의 수질이 매우 안 좋고 이것이 물고기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경고라고. 새만금 사업을 관할하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호 수질 대책이 다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유통 주장이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와호 사건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그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폐사 지역이 방수제 공사가 진행된 곳으로 사업 속도를 내야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업용지, 예정지처럼 수심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빨리 거기다가 그냥 방수제라 치고 해서 이제 정리를 빨리 해줘버려야. 2020년까지 새만금호를 완전 담수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3조 5천억 원을 투입한 지난 15년 동안 새만금호 수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물고기 대량 폐사로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당시 범죄에 취약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한 보안 대책이 논의됐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직후 행정기관과 경찰 모두 안전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전주시는 공원 내 78개 화장실 6칸에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위급 시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다음 달 9월부터는 저희가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라야 6천만 원에 불과한 사업이지만 관리와 순찰을 놓고 경찰과 씨름하다 몇 달이 지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추진되는 화장실도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파가 몰리는 시가지 내의 공용 화장실들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범죄를 알릴 수단인 비상벨은커녕 입구 도어락이나 자물쇠 잠금 장치도 없는 곳이 많아 여전히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어락 같은 게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좀 가기 싫고 그래. 그나마 남녀 공간이 분리된 곳은 나은 편입니다. 구 도심에는 강남역 사건이 난 곳과 유사한 남녀 구분이 없는 낡은 화장실들이 건물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시나 구청은 개수 파악조차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지적돼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을 장담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북대학교 공대 한 실험실에서 불이 나 학생 25살 정모 씨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내부 66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약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도중 실험에 쓰던 히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완주 구이면 백열이 27번 국도에서 59살 육모 씨가 도로 갓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부속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뺑소니 사고로 추정하고 달아난 차량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때와 비교하면 불과 4닷새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건데요. 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은 줄었지만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전주의 최저 기온은 16.2도. 하지만 불과 나흘 전인 지난 25일만 해도 전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9도로 열대야 수준인 25도에 육박했습니다. 나흘 만에 무려 8도가 내려간 겁니다. 지난 주말 이후 전북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4, 5도가량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무색할 만큼 급격한 계절의 변화가 시민들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비 온 뒤로 많이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는 좀 더 쌀쌀해진 것 같아요. 저녁에도 많이 이제는 좀 이불도 좀 목까지 올리는 것 같아요. 추워서. 각 병원에는 벌써 어린이 감기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신체 저항력이 떨어진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환절기 질환에 걸리는 겁니다. 환절기 돼가지고 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콧물 엄청 심하고 기침하고 가래 완전 끓고 그래가지고. 감기를 예방하려면 여름에 먹었던 차가운 음료는 삼가는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후 손 씻기 등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은 환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지니신 분이 환절기가 되면은 하루 동안 혈압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심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기온이 떨어진 이른 아침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간단한 실내 운동이나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것을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당대표 선출로 여야 각 당들의 전국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여야 3당이 조직을 정비하고 새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권리당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54%의 득표를 얻은 추미애 대표는 선명 노선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친문이자 주류를 표방한 추 대표는 전북 출신인 다른 3명의 최고위원과 함께 지역 내 세력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겠습니다. 더민주도당은 당무 운영 전반을 심의하게 될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앞두고 경선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상의 유급 당직자 진용을 갖추기 위해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의 긴밀한 연계 체제를 강화시켜 민생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끔 도당을 개편해야 된다. 국민의당 도당은 중앙당 당헌 당규가 개정되는 대로 사무처장 주도하에 당원 배가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만 권리 당원을 목표로 하고 도당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당무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 당원 배가 운동, 그걸 도당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각 지역별로 순회할 겁니다. 새누리당 도당은 다음 달 초순까지 10개 지역구를 당협위원장 체제로 환원 개편하고 운영위원을 공모할 방침입니다. 또 부위원장과 정책위원을 40여 명 규모로 선정해 당 운영에 활력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내년 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맞물려 전라북도가 중점 추진하는 금융타운 기본 구상안이 올해 안에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금융타운 기본 구상 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맡게 되며 입지 여건과 금융기관 수요 분석,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에 금융타운 조성 부지 3만 6천여 평방미터 매입을 마무리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 생산품 특별 판매전이 오늘부터 이틀간 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판매전에는 개성공단에서 아동네일을 생산해온 도내업체 2곳을 포함해 모두 12개 업체가 참가하며 의류와 도자기, 식품 등이 진열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지방자치단체 특별판매전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고창 멜론이 홍콩에 수출되는 등 도내 농산물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남원 재경향후회가 고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고창 지역 특산품인 황토 멜론이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황토 멜론의 홍콩 수출이 성사돼 다음 달 9일 8톤을 선적하고 현지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행사를 통해 고창의 청정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홍삼축제 전국 홍보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진안군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는 10월 12일 개막하는 홍삼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트로트 페스티벌 출연진과 서울에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동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선진 기지를 기치로 진안 마이산 고원에서 열리는 트로트 페스티벌에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임실군이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알선 청탁, 향응 접대 금지 등을 다짐하는 청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남원 출향 인사들의 고향 사랑 실천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재경 남원 향후회원 10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와 복지시설 방문 활동을 펼쳤으며 흥부제 등 지역 축제 참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고향 남원과 더 끈끈한 정이 맺어져서 앞으로 고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오늘 고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공간 책마을 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국도비 26억 원을 들여 3례의 문을 연 책마을 문화센터에는 10만 권이 넘는 책방과 북카페, 주민 문화공간 등을 갖추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품격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38년 역사의 군산 제1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됐습니다. 군산 제1중은 지난 7월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수와 감독 충원에 난항을 겪던 축구부를 해체하기로 하고 진학을 앞둔 3학년 학생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체육계는 축구단 해체가 지역 엘리트 체육의 침체뿐 아니라 향후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 유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의 제거 작업이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군산시는 이번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아져 해파리가 당분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 말까지 해파리 제거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초 서해 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난주까지 어선 9척을 동원해 해파리 220톤을 제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3개 노선 130여 킬로미터 구간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토부에 반영된 계획은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를 포함한 국도 10개 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개 노선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동부내륙권 국도 53km 구간과 부창대교 15km 구간도 오는 11월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올 들어 35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99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전주시는 탄소복합체를 이용한 드론용품 개발과 덕진공원 3차원 워터스크린 영상 개발, 전주 게이트볼 전용구장 개보수 등 35개 사업에 국비 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31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전북대 앞 대학로 땅값이 비싸 보류됐으며 서부시장 청년몰은 요구액 7억 5천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지원됩니다. 전라북도 과수 분야 광역 브랜드인 예담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생산 유통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예담채의 이번 수상으로 내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비 30% 증액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담채는 전주, 익산, 완주 등 9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 생산유통 체계로 전북농협이 주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극단 문화 영토 파는 오늘 정읍 무성서원에서 창작 연극 고운 최치원 태산에서 만나다를 선보입니다. 김제시립 합창단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북 가야금 연주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명창 김일구와 제자들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김일구 박봉술제 적벽가를 차례로 번갈아가며 연창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서울예술의 전당 우수공연 오페라 마술피리가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정보 문화의 달을 맞아 오늘 전북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ICT 희망드림 콘서트가 열립니다. 중학생 진로 체험처로 제공하는 KT 기가토피아 월드 개관식이 오늘 KT 덕진빌딩 시외청사 1층에서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이 오늘과 내일 도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내일 군산 A뷔페 앤 웨딩에서 운영됩니다. 제15회 김제 새만금 지평선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 신청 접수를 내일까지 받습니다. 오늘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5도 등 23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